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부산 전교과서 1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설화 속의 호랑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화 속의 호랑이. 자, 우리 교재 152쪽이고요. 자, 가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화 속의 호랑이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서 등장한다. 호랑이는 고려시대의 기록이나 최근 조사된 민속 자료에서는 산신으로 나타나는데 산손님, 산신령, 산군, 산돌이, 산지킴이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라고 하면서 자, 호랑이를 가리키는 다양한 별칭을 열거법을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필기를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죠? 자, 이처럼 신성시대는 호랑이가 우리의 설화나 민화 속에서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설화나 민화 속에서 우리는 호랑이의 무서운 호랑이, 익살스러운 호랑이, 정이 철철 넘치는 호랑이, 신이한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 자, 호랑이 모습 4가지 나오죠. 무서운 호랑이, 익살스러운 호랑이, 정이 철철 넘치는 호랑이, 신이한 호랑이. 모습, 설화 속의 호랑이의 모습 1번, 2번, 3번, 4번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이 설화 속의 호랑이를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 대상을 뭐하고 있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갑니다.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무서운 호랑이가 나오겠죠? 호랑이는 가축을 해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설화 중에는 사람이나 가축이 호랑이한테 해를 당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사냥을 하던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자 아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 그 호랑이와 싸워서 이겼다는 통쾌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밤중에 변소에 갔던 신랑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것을 본 신부가 있는 힘을 다하여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신랑을 구했다는 흐뭇한 이야기도 있다. 또 산골의 밭을 갈구던 농부가 소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와 싸우다가 죽게 되었을 때 소가 호랑이를 뿔로 받아 물리치고 주인을 구했다는 의로운 소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호랑이의 사납고 무서운 성질을 바탕으로 하여 꾸며진 것이다. 자, 이 부분 설화 속의 호랑이의 모습, 사나운 호랑이의 예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해친 호랑이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쫓겨나거나 천벌을 받아 죽는다. 이게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다. 고려 문화시중 강감찬이 한양의 판관이 되었을 때 한양부에서는 호랑이가 많아 사람을 해친 일이 많았다. 이것을 한 감강찬이 중의 모습을 한 늙은 호랑이를 불러다가 꾸짖고 5일 안으로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모두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 늙은 호랑이는 무리를 이끌고 강을 건너갔다. 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에서는 사나운 호랑이가 어머니를 잡아먹고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오누이를 잡아먹으려다가 자, 잠깐만요.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맥 한번 잡아볼까요? 글의 중심 내용, 설명 대상이 뭐죠? 설화 속 호랑이에 투영된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설화나 민화 속의 호랑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무서운 호랑이, 익살스러운 호랑이, 정이 철철 넘치는 호랑이, 신이한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153쪽입니다. 동아줄이 끊어져 죽는다. 천벌을 받은 거죠. 이렇게 사나운 호랑이가 벌을 받는 이야기에는 악을 물리치고 선이 이기기를 바라는 민간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게 뭐죠? 권선징악. 잘 쓰셔야 되겠죠. 이런 사나운 호랑이는 탐관오리를 뜻하기도 한다. 사나운 호랑이,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가 벌받는 이야기에는 권선징악에 대한 바람, 나쁜 사람 벌받기를 바라고 착한 사람 상받기를 바라는 사상이 담겨있다. 두 번째, 자, 호랑이와 곶감을 비롯한 여러 이야기에는 호랑이는 아주 어리석게 표현된다. 어리석은 호랑이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거죠. 자, 설화 속 호랑이 모습 2번입니다. 옛날 어느 겨울날이었다. 호랑이가 배가 고파 토끼를 잡아먹으려 하니 토끼가 말했다. 대왕님께서 조그만 저를 잡수신들 시장길을 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왕님께 맛있는 고기를 배불리 잡수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십시오. 그래도 배가 부르지 않거든 그때 저를 잡아 잡수십시오. 호랑이가 좋다고 허락하니 토끼는 호랑이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서 꼬리를 물속에 깊숙이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가 꼬리에 매달릴 것이라고 하였다. 호랑이가 꼬리를 빼려고 하면 토끼는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였다. 호랑이가 꼬리를 담그고 새벽까지 있자 연못의 물은 호랑이 꼬리와 함께 꽁꽁 얼어붙었다. 토끼는 숨어서 호랑이가 나무꾼들에게 맞아 죽는 것을 본 후에 여유있게 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삶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로
힘이 센 자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자, 지혜의 필요성이죠. 어리석은 호랑이에 투영된 민간의식, 지혜의 필요성이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맥을 한번 보실까요?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에 투영된 민중의식, 여러가지 있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권선징악을 바란다. 그럼 어리석은 호랑이의 이야기에 투영된 민중의식, 힘이 센 자와 맞설 수 있는 지혜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4쪽. 자, 설화 속의 호랑이는 산신 또는 산신의 사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신이한 존재로 나타난다. 설화 속 호랑이 3번입니다. 고려태조 왕건의 선준 호경이 친구들과 사냥을 갔다가 날이 저물어 굴 안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밤중에 커다란 호랑이가 굴 앞에 와서 사람들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한 사람이 굴 밖으로 나가 호랑이의 밥이 됨으로써 여러 사람이 호랑이한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였다. 호경이 선택되어 굴 밖으로 나가자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굴이 무너져 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자, 이게 결국 뭡니까? 호경을 굴 밖으로 나오게 한 호랑이의 의도죠. 호경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호경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고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큰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 산을 다스리는 산신령이요. 호경을 굴 안에서 구해낸 것도 나였어. 나 혼자 지내기가 외로워 호경을 데려가니 그리 아쉬워. 사람들이 다시 불을 밝히고 보니 호경이 간 곳이 없었다. 이것은 산신령이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이다. 효녀와 산신령의 이야기에서도 산신령이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겨울철 눈 속에서 병든 어머니께 드릴 잉어를 찾는 소녀에게 잉어를 잡아준다. 장화홍련전에서 계모의 아들 장쇠는 장화를 재촉하여 물에 빠지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 이때 호랑이는 신이자로서 징벌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보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심성이 반영되어 있다. 신격화된 호랑이의 이야기에 투영된 민간의식, 호랑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신격화된 호랑이의 이야기에 투영된 민중의식, 호경 이야기, 효녀와 산신령 이야기, 장화홍련전의 이야기를 보면 호랑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한편 설화 속의 호랑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정과 의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화 속의 호랑이의 모습 4번. 정과 의리를 지닌 호랑이다 이 소리죠. 옛날에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기다리던 며느리가 고개를 이르러 보니 호랑이가 술에 취해 잠든 시아버지를 해치려고 하였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얻고 있던 아들을 호랑이한테 던져주면서 말했다. 호랑아, 배가 고프면 이 아이를 잡아먹고 우리 아버님은 해치지 마라. 며느리의 효성이 드러나죠.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얻고 집으로 갔다. 이를 본 호랑이는 그 아이를 잡아먹지 않고 물어다가 동네 어귀에 놓고 갔다. 왜요? 며느리의 효성이 감복해서 그런 거죠. 이튿날 아침 이웃 사람이 그 아이를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 이야기 속의 호랑이는 며느리의 효성에 감동하여 어린아이를 살려주었다. 우리 민족에게 효는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도리였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효성에 감동한 호랑이 이야기가 많이 있다. 여름철에 홍시를 구하려는 효자를 등에 태워 홍시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준 호랑이 이야기. 고개를 넘어 성물 다니는 효자를 날마다 태워다준 호랑이 등의 이야기 등이 있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그는 두려움에 떨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호랑이를 형님이라 불렀다. 호랑이가 그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을 묻자 그가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호랑이 탈을 쓰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산에 버렸답니다. 그 어머니는 버린 아들이 몹시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린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버렸다니까 형님이 분명합니다. 나무꾼의 의도는 호랑이의 효심을 자극해서 목숨을 구하고자 했다 이거죠.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그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그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봉양하였다. 호랑이는 그에게 멧돼지, 사슴, 토끼 등을 물어다 주어 어머니를 봉양하게 하고 처녀를 물어다 주어 장가도 들게 해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가 산에 가보니 호랑이 새끼들이 꼬리에 배운 겁을 묶고 있었다. 그가 그 이유를 물으니 호랑이 새끼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이야기에는 나무꾼을 자기의 동생으로 그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하는 호랑이의 정과 의리가 잘 나타나 있다. 목에 비녀가 걸려 고통을 당하던 호랑이가 비녀를 뽑아준 사람에게 보물을 물어다 주거나 좋은 묘자리를 알려주어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 선조들은 두려워하던 호랑이를 의리와 정을 지닌 동물로 형상함으로써 호랑이한테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친근감의 표현이죠. 자, 정과 호랑이에 담겨있는 민중의식이 뭐가 있느냐. 시아버지를 구한 며느리 이야기, 홍씨를 구하는 효자 이야기, 성묘를 다니는 효자 이야기, 나무꾼과 호랑이 이야기, 은혜 갚은 호랑이 이야기를 보면 호랑이를 친근하게 느끼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156쪽입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 호랑이를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로 표현하여 악이 물리치고 선이 이기기를 바라기도 하였으며 호랑이를 어리석은 존재로 나타내 삶의 지혜를 소망하기도 하였다. 또 때로는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 신격화하기도 하였고 정과 의리와 효성에 감동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여러가지 모습은 호랑이에 투영된 민중의식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설화 속의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은 호랑이에 투영된 민중의식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끝부분의 중심 내용 뭡니까? 설화 속 호랑이의 모습은 민중의식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 한번 정리해 보시죠. 160쪽 소단원 정리입니다. 설명문이고요. 자, 성격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이며 설명문이니까 객관적이며 설명적이며 체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제를 보시면 설화 속 호랑이의 모습에 투영된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과 민중의식이다. 설화 속 호랑이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각각의 유형마다 옛 이야기로 예를 제시하여 흥미롭게 설명한다. 설화 속의 호랑이의 짜임.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요. 처음 부분에서는 설화 속 호랑이의 면모,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했다. 중간 부분은 설화 속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과 그에 투영된 민중의식을 살펴볼 수가 있다. 설화 속 호랑이의 모습은 호랑이에 투영된 민중의식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화 속 호랑이의 모습에 투영된 민중의식. 사납고, 이건 뭐 무조건 발표치고 기억해둬야 되겠죠.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 악이 물리치고 선이 이기기를 바란다. 권선징악이다 그랬어요. 이거 한자성어. 자, 어리석은 호랑이, 힘센 자와 맞설 수 있는 삶의 뭐였죠? 지혜를 소망한다. 신격화된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보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정과 의리를 지닌 호랑이에게 친근감을 느끼고자 했다. 이것은 목적, 설화에는 우리 민족의 삶이나 그리고 민중의식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왜 이렇게 호랑이의 모습이 나타나냐? 우리의 민중의식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설화 속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목적이다. 자, 설명 방법 5번. 설화 속 호랑이의 모습은 유형별로 묶어서 설명한다. 분류죠. 일정한 기준을 두고 나눈 것. 자, 6번. 다양한 호랑이의 모습이 나타난 설화를 예를 들었다. 예시죠. 예를 들어 설명을 예시. 그래서 분류와 예시의 방법을 설명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여러분들 당연히 오마이노트, 소단한 정리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꼭 복습하시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메모에 두었던 질문 내용을 꼭 질문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